몸에 좋은 식품인 줄만 알았던 들깨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온갖 질병이 싹 나을 만큼 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건강에 좋은 들깨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들깨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약보다 좋은 들깨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최악의 궁합인 음식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황금건강 박사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들깨와 함께 드시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인 음식과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음식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들깨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유입니다. 들깨와 우유를 결합한 음료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적 같은 조합입니다. 특히 우유에 들깨가루를 섞어 마시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극대화됩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습니다. 들깨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이는 피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되며 우유 안에 있는 락토페린 성분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장 건강과 피부 미용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감기나 독감과 같은 계절성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중풍과 같은 심각한 질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들깨와 우유를 함께 섭취함으로써 서로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며 여기에 꿀을 추가하면 달콤한 맛과 함께 건강 효과를 2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들깨 우유는 불면증을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 데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전 한 잔의 들깨 우유는 깊고 편안한 잠을 유도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들깨 우유는 빼놓을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아침 식사로 혹은 잠들기 전 간식으로 들깨 우유를 마시는 것은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들깨 꿀차 역시 일상에 포함시켜 건강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들깨와 우유, 그리고 꿀의 조합은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자연스러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2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들깨와 감자의 조합이 건강에 탁월한 이유는 그들이 가진 영양소의 특성과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특히 항암 효과에 있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들깨에 함유된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발암물질을 효과적으로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자를 더할 경우 감자 속 비타민 C가 들깨의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는 비타민 C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여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등의 위장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2 식품이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점은 그들의 건강상 이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알칼리성 식품은 우리 몸의 산마이너스 염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장내 유익한 미생물인 유산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이는 장 건강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장은 뇌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인지 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의 산성화를 방지함으로써 염증과 질병의 위험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알칼리성 식품은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들깨와 감자의 조합은 항염, 항산화, 항암의 3대 건강 원칙을 모두 충족시키며 이들의 알칼리성 특성은 우리 몸의 산마이너스 염기 균형을 유지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들깨와 감자는 건강 유지에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들깨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세 번째 음식은 두부입니다. 들깨와 두부의 조합이 겨울철 관절염, 무릎 통증, 그리고 신경통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골다골증과 관절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로만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간과 신장 기능의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몸이 필수 영양소인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들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들깨는 칼슘은 물론이고 이 칼슘이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들깨와 함께 두부를 병행하여 섭취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두부는 고단백과 높은 칼슘 함량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뼈를 강화하고 골다골증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이 조합은 비타민을 통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단백질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어 관절염과 신경통 완화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러한 조합을 통해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추운 날씨로 인한 관절의 뻣뻣함과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들깨탕에 두부를 넣어 끓이거나 순두부와 들깨를 함께 조리하는 방법, 혹은 들깨가루를 활용해 두부조림이나 볶음을 만드는 것은 모두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 데 있어 최적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요리들은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여 겨울철 먹거리로 적극 추천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들깨와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을 알아볼까요? 바로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입니다.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으로 차가운 겨울철에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제공하며 그 맛과 향은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들깨의 고소한 맛은 수제비나 칼국수에 풍미를 더해 더욱 맛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제공하는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깨로 만든 음식은 맛있지만 그 조합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깨는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으로 오메가-3와 리놀레산 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기억력과 인지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식단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들깨와 찹쌀로 만든 들깨죽이 환자들의 회복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들깨가 소화를 도우며 혈전을 해소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들깨가 가진 이러한 긍정적인 효능에도 불구하고 밀가루 음식과의 조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들깨는 칼로리가 높으며 밀가루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과도한 칼로리 섭취로 이어질 수 있어 체중 증가나 다른 건강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들깨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고자 한다면 밀가루 음식 대신에 채소나 곡물과 같이 들깨의 영양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들깨가 가진 건강상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건강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악의 들깨 음식 두 번째는 산패된 들기름과 들깨가루입니다. 들깨나 들기름에는 오메가-3을 비롯한 다양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의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유익합니다. 이러한 지방산들은 기억력 향상과 같은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깨나 들기름은 산화되기 매우 쉬운 성분을 지니고 있어 산패되었을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고 장기적으로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품을 구입할 때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앗간에서 신선하게 짜낸 들기름의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내에 섭취를 마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제품의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품의 변질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는 산패된 들기름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변질의 징후로는 색깔과 향의 변화, 맛의 이상, 질감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보관 방법에 있어서는 들깨나 들기름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의 산패를 늦출 수 있으며, 사용 시에는 필요한 만큼만 덜어내어 냉장 보관하며, 냉장 보관된 들기름은 가능한 3일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따름으로써 들깨와 들기름의 풍부한 영양 이점을 안전하게 누리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최악의 들깨 음식은 바로 열이 가해진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한국 요리에서 흔히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로 그 매력적인 풍미와 영양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특히 들기름에 함유된 화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들기름을 고온에서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국이나 찌개를 조리할 때 들기름으로 야채와 고기를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심각합니다. 들기름의 낮은 발화점은 고온에서 쉽게 산화되어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까지 생성시킵니다. 벤조피렌은 그 위험성이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하며, 이는 여러 종류의 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고 신경계 및 뇌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들기름의 풍부한 화지방산의 이점 때문에 조리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이 고온에서 가열될 때 발생하는 연기와 거품에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조리 과정에서의 건강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들기름을 고온에 직접 가열하는 방식 대신 건강을 위해 무침이나 소스 등의 조리법에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들기름의 독특한 맛과 영양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에 해로운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요리 시 들기름의 사용법을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깨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셨나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